했을 때 자연수 n에 대해서 그쵸? 뭐가 성립한다? xn의 절대값은 절대값 x 플러스 1보다 뭐다? 작다가 요놈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. 자,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 그쵸? m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max. 자, 절대값 x1, 절대값 x2, 절대값 k-1을 선택을 하고 여기다 마지막 원소를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자, 요런 집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자, 그럼 요 집합의 특징은 우리가 여기에 주어진 수열 xn이라고 하는 요놈의 요 수열 xn에 k항보다 작은 놈들의 요놈은 절대값이죠. 자, 뭐라고요? 요 수열이 취할 수 있는 항들 중에서 k항보다 작은 놈들의 무슨 값이다? 절대값이고, 그리고 요 값은 뭐냐면 요 수열이 취하는 k항보다 그쵸? k항 이상의 항이 지금 자 이거 보세요. n이 k 이상의 값을 취했을 때에 즉 요 수열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놈이 여기서 말하는 요 값은 n이 k를 포함해서 k 이상의 항들을 가리키는 거죠. 항이 k 이상의 항들의 절대값은 요 놈보다는 작다고 그랬죠. 무슨 말이겠죠? 뭐라고요?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생뚱맞게 하나 주어진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k양 그쵸? 다음 그쵸? k양 이상에서 나오는 모든 항의 무슨 값? 여러분 알기 쉽게 적으면 절대값보다 요놈이 큰 값이랍니다. 큰 값. 자, 무슨 말 알겠죠? 자, 요렇게 우리가 요놈을 정의했답니다. 그런데 이 집합에다가 이렇게 max를 붙였다는 말은 요 m이라고 하는 요놈은 여기에 있는 원소들 중에 제일 큰 놈이라는 뜻이랍니다. 제일 큰 놈. 자, 뭐라고요? 이 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 제일 큰 놈을 택해서 그 놈을 뭐라 하자? m이라고 했답니다. 자,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답니다. 그러면 이제 모든 자연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. m에 대하여 적어도 이 수열 xn의 절대값은 m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 요 수열의 모든 항의 절대값이 m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? 지금 이 수열에 K양 되기 전까지 K-1번째 항까지 절대값을 여기다 다 모아놓고 무슨 말이겠죠? 그리고 K 이상의 항에서 나오는 모든 항의 절대값보다 큰 값을 여기다 갖다 놨기 때문에 만약에 요 놈들 중에 제일 큰 놈이 만약에 요 놈이다 칩시다. 그러면 요 놈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요 놈이 요 놈보다 더 큰 놈이라고 하면 자, 다시 한번 요 항들 중에 제일 큰 놈을 요 놈이라고 하고 그러면 요 놈하고 비교해서 요 놈이 더 큰 놈이라고 하면 이 놈은 이 수열의 절대값 전체에서 요 놈이 제일 큰 놈, 즉 요 놈을 m으로 취하게 되면 요 m은 이 수열 전체에서 가장 큰 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열의 모든 항은 m보다 작거나 같다 할 수 있답니다. 왜 그러냐면 K-1번째까지 중에서 요 놈이 제일 크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 놈이 요 놈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미 요 값은 K양 포함해서 K양 이상에서 나오는 모든 항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요 놈보다 요 놈이 크다라고 하면 K양 그 다음에 나오는 항들의 모든 절대값보다는 요 놈이 크다라고 할 수 있답니다. 여기에 요 놈이 K양 이상에 나오는 모든 항의 절대값보다 지금 큰 값이죠, 요 놈이. 그쵸? 그렇기 때문에 요 놈보다 크다라는 것은 K양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항의 절대값보다도 요 놈이 크다 이런 얘기죠. 그럼 만약에 요 놈을 비교해서 요 놈이 더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K양 다음에 나오는 모든 항들보다도 요 놈이 더 크기 때문에 이미 그쵸? 요 K-1번째 항까지의 절대값보다도 요 놈이 더 커버리면
이제 요 놈보다도 요 놈을 m으로 취해버리면 이 수열의 모든 항의 절대값은 요 놈보다는 뭐가 된다? 작다가 되겠죠, 당연히. 자,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선생님이 좀 더 이름 알아쉽게 설명하면 x1부터 x의 k-1번째 항들이 있고, 그리고 xk부터 절대값부터 이렇게 나머지 모든 항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이놈 전체가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거나 같다를 그치 우리가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그걸 묻는 거죠. 만약에 이놈 전체가 그치? 근데 여기에 표현된 요 항들의 요 k부터 요놈 값들은 절대값 x 플러스 1보다 이미 작다라고 이렇게 이런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놈에서 요 놈까지 하고 요 놈을 비교해서 요 놈만 가지고 요런 놈들 중에 제일 큰 놈을 m이라고 하면 전체 수열은 당근 m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지금 선생님이 아주 쉽게 설명했답니다.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. 무슨 말 알겠죠? 그러니까 이 항들이 무수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요 놈을 대신해서 요 놈보다 더 큰 어떤 특정한 값을 우리가 선택을 했답니다.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요 놈이 최대값이라고 그러면 이 놈하고 이 놈 합쳐서 요 놈을 다 요 놈하고 요 놈을 비교해서 요 놈이 가장 큰 거라고 그러면 이 전체 수열의 절대값 중에 요 놈보다 큰 값이 없고 요 놈을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요 놈이 제일 큰 값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겠죠? 요 놈이 제일 큰 값은 이 수열 전체를 비교해 가지고 요 놈보다도 요 놈이 더 큰 값이니까 요 놈 안에서는 요 놈보다 더 큰 값이 안 나오죠. 그러니까 당근 요 놈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총동원해 볼 때에 절대값 x의 n은 m보다 작거나 같다는 요 m값을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바로 요 말이 무슨 말이다? 요 놈이 6이란 말이죠. 그러므로 우리가 수열 xn은 6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쵸? 6에 이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한 셈이다.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어떤 수열이라는 수렴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론을 전개를 해보면 그 수열은 항상 6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이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예제 5번 문제를 보니까 지금 자, 다시 한번 봅시다. 자, 예제 5번 문제랍니다. 자, x의 n이라고 하는 것이 자, m 플러스 2분의 자, 2m 플러스 5라고 주어졌는데 자, 수열 xn이라고 하는 요 수열이 자, 6개라는 사실을 한번 보여봐라. 자, 요렇게 했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일단 우리가 요 놈이 어떤 값이 수렴하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. xn에 요 n에다 극한을 취해버린 요 놈이 2라고 하는 요 2에 지금 뭐 한다?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이 요 수열 xn이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요 엡실론 값을 우리가 어떤 값을 취하더라도 요 놈은 수렴의 정의 형식을 성립을 해야죠. 그러면 엡실론이 임의의 양수값인데 엡실론을 1이라고 뒀을 때도 요 놈은 성립해야 된답니다. 그럼 우리가 1이라고 둬놓고 요 놈을 우리가 증명을 한번 했겠다 이런 얘기죠. 그러면 n이 k보다 크다 내지는 k보다 크거나 같다 해도 상관없다겠죠. 인 모든 자연수 자 n에 대하여 뭐가 성립하죠? 그렇죠. 이게 성립해야죠. xn의 극한값이 2다라고 하는 것은 xn 빼기 2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엡실론을 우리가 여기서 뭘로 잡았다? 1로 잡았다. 1로 잡았을 때도 요 놈이 성립해야 되죠. 그렇죠? 자, 요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xn의 절대값하고 2의 절대값의 뺀값하고 xn 빼기 2의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는 요 놈이 요 놈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데 요 놈이 지금 여기에서 1보다 작다 해서 이제 요 놈을 1보다 작다라고 두면 우린 여기에서 xn의 절대값은 자, 요 마이너스 1을 이항을 시켰을 때요 3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. 그럼 우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집합을 잡는다? 자, m이라고 하는 값을 정의하면 m은 요렇게 생겨먹은 집합, 즉 x1, x2의 절대값 포함해서 x의 k-1, 자, 1번째 항까지의 절대값 요 수열에 k-1번째까지 그쵸? 1번째 항까지의 절대값하고
그죠? K양 이상의 모든 절대값보다 더 큰 값인 3을 이렇게 원소로 하는 집합의 맥시멈으로 이렇게 맥스라고 이렇게 잡아줬을 때 M을 이렇게 잡게 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가 요 수열의 모든 절대값은 뭐보다는 작다? 그렇죠. 3보다는 작다가 성립한다는 거죠. 그렇죠. 3보다는 작다는, 그죠. 3보다는 선생님 말을 잘못해요. N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우리가, 그죠.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요 값들 중에 여기 있는 값하고 다 비교해서 요 값의 최대값이 3보다 크다라면 그놈이 M이 될 것이고, 무슨 말이겠죠? 그러면 요런 값들 중에 가장 큰 값이 M이고, 만약에 그 M이 3보다 크다라면 K항 이하의 항 이상의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항들보다 당연히 M이 크니까 M이 최대치가 될 것이고, 여기 있는 모든 값들과 비교해서 3이 제일 큰 값이라고 그러면 무슨 말이겠죠? 요 3이라고 하는 것은 K 이상의 항들보다는 더 큰 값이고, 동시에 요 3이 K 1항부터 K-1항 1번째 항까지의 절대값보다 요 놈이 큰 값이니까 그 놈을 M으로 취하게 되면 어떻게 취하더라도 요 수열의 절대값의 모든 값보다는 M이, 그쵸? 요 모든 값이 M보다는 작거나 같다 성립하는 거죠. 따라서 우리가 요 수열 X에는 절대값이 M보다 작거나 같다를 성립했기 때문에 그 놈으로 요 놈은 뭐가 된다? 유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,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자, 우리가 이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요 첫 시간에 선생님이 길게 설명한 이유는 요거는 분리해서 따로 떼가지고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방에 이 전체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봐야만이 이 부담스러운 내용을 털어낼 수 있답니다. 자, 그래서 요 내용들이 매우 우리가 수학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강의는 2번, 3번 꼭 반복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